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반부패, 부패 해결이고, 이거 하려면 검찰 개혁이 필수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벌써 참 검찰이 중요한 하루죠. 원래 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잘했냐 잘못했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합의한 것들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로 해서 잘 안 지키니까 어떤 합의들을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합니다. 뭐 감옥을 보내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뺏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걸 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돈하고 바꿔먹는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이지 끝장. 아니 예를 들면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이 조직을 통해 잡은 문제입니다. 저희 사법체계를 통해서 잡으면 그나마 괜찮아지는데 이 잡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다들 검찰 개혁 얘기하죠. 그래서 맨날 특검하고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던데 아니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까지 말했고 그 부하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겁니다 라고 다 자백했는데 그 수사를 하면 피의자지 참고인이래요. 참고인이라고 그러니까 참고인 원래 안 나가도 되거든요. 참고인은 강제로 수사를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참고인은 응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피의자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체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검찰이 말로는 막 강경하게 수사한다 막 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없어. 참고인. 국민은 참고인과 피의자를 잘 모르죠. 근데 신문 보는 사람은 알겠지. 저 같은 변호사 아니면 잘 모르는 소리예요. 참고인과 피의자 어제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닌 거죠. 안 나와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검찰의 실상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권력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위, 승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 공무원 하는 분 계시죠? 공무원 똑같아요. 구급공무원이나 검찰총장이나 다 승진이 제1의 꿈입니다.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권한 큰 자리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전부 권력이 인사권자한테 물려요. 인사권을 놓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 예를 들면 검사장이 해봐야 진짜 지휘하는 검사장하고 저기 교육기관에 가 있는 검사장하고는 이게 같은 검사장이긴 한데 전혀 딴 검사가 아니는 시죠. 교육이나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 뜻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누가 문제냐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자질과 품성과 역량의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 잘못 뽑아놓고 검찰이 잘하기를 바라면요, 이거 도둑놈이고요. 갑자기 심각해졌습니까? 이 인사권자를 잘못 뽑아놓고 인사권자를 잘못 선정해놓고 그 부하들 보고 잘하라고 그러면요, 그거 하나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문제예요. 아무리 제도를 잘못하면 뭐합니까? 그 제도를 갖다가 안 시키면 그만이지.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최순실을 뽑은 죄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기억해 주세요. 최순실 뽑은 죄예요. 법적 그야말로 양식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 뽑아놨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 이익과 바꿔먹은 거죠. 민간기업이 이사까지 개입했다 보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사실 미국과 같은 제도들이 도움이 되죠. 저도 지금 검토 중인데 어떤 제안을 할까. 문제는 인사권자에 따라 검찰이 휘청휘청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장을 좀 직선제를 하면 좋지 않겠냐. 검찰 책임자를. 그런 생각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고, 저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권력자가 임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고 인사 책임자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좋겠다. 다만 누가 뽑을 거야가 문제예요.
누가 보면이나 그래서 일부의 반론이 그런 거죠. 아니 일반 국민들이 검찰총장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투표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개가 뽑아도 아무나 임명하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개가 뽑아놓으면 개의 눈치를 볼 거거든요. 근데 인사권자가 그걸 임명을 해놓으면요, 그 인사권자 그 사람의 눈치만 봅니다. 어때요? 개가 뽑는 게 낫겠죠? 그래, 개도 아닌 사람들이 뽑으면 그 뽑힌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재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터리로 하고 막 봐주고 피의자를 참고인이라 그래버리고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는 막 룸사람 가서 얻어먹고 스폰서 뭐 챙기고 이러면 안 뽑으면 되나 그죠? 소문나면 못 뽑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사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좀 하면 좋겠고, 일단 필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대한민국의 부조리 불법적인 기득권 세력들 이걸 쳐내려면 이 검찰, 경찰, 구세청 같은 권력기관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미리 다 독립시켜놓으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현재 시대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잘 뽑으면 됩니다. 그죠? 검찰개혁은 잘 뽑는 데서 끝이 아닙니다. 임명권자는 잘 뽑는 데서. 그죠? 네. 이재명을 뽑겠습니다. 아, 진짜, 이분들을 오해하는다니까. 저러려고 지금 병원에서 탈출하실 거라, 지금. 네. 박근혜 씨의 자발적 가해는, 이분은 이제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하고 있군요. 박근혜 씨라고 붙이죠. 박근혜 씨의 자발적 가해는 현재는 불가능한 것 같다. 탄핵은 너무 시간 걸린다. 즉시 퇴진을 원하는 국민에서 기다리기 지칠 것 같다. 대법원 판결이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이 3년 넘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쓰신 분 누구세요? 아, 저기 계시구나. 이게 탄핵이냐 퇴진이냐. 저는 하야란 말도 정말 마음에 안 들고요. 저는 하야 말고 퇴진하자. 뭐 그런 쪽이에요. 하야는 임금이 뭐 그만두고 이때 하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월급 주고 뽑아서 불려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치는 건데 무슨 하야요? 하야직이나. 그죠? 자진사퇴, 퇴진, 퇴출 이런 걸로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일부에서 제가 탄핵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탄핵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될 수도 있다. 나중에 가다 안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반대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야를 하자. 하야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야 투쟁을 계속하면 하야 합니까? 그러면 하야 투쟁 하다가 한참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탄핵 시작합니까? 그 왜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위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고릅니까? 고르기를. 이게 폐기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하면 다른 걸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 다 한꺼번에 하면 되지. 그럼 왜 굳이 구별해가지고 퇴진 투쟁을 해야지. 이재명이가 탄핵하자고 그러는 거는 하야하면 60일 만에 선거해야 되고 퇴진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지 선거에 유리하려고 그런다고.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배 말고도 있어요. 너무 이게 계산하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이런 심각한 위기에서도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정말로 잘못된 얘기. 제가 탄핵하자 그러면 탄핵이 되고 제가 퇴진 투쟁을 하면 퇴진이 됩니까?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옳은 거니까. 그냥 할 뿐이죠. 그래서 이거 선택적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몰라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계산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계산이. 그런 계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인, 과거식 표현이라면 모습들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뜻입니다. 왜 자기들 입장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면 됩니다. 판단을. 국민이 뭘 원하는가.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그 판단만 하면 되지. 나한테 득이냐, 실이냐를 계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지발로 물러가지 않을 사람이에요. 드디어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어서 반격을 시작하고 있죠. 카톡망에다가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뭔 큰 죄를 졌다고 그러냐, 카톡이 막 돌아다니고 있죠. 이제 받은 분 계실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받아.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정보 유통망이 있어요. 그 망을 통해서 쫙 퍼집니다. 어딘가. 그런데 보면 그 카톡 문안이 똑같습니다. 한 군데서 시작한 거예요. 한 군데서 시작해 전국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엄청난 조직 영향을 갖고 있죠. 그 카톡망이 저도 한번 당했어요. 경수 쌍욕했다고. 온 동네 똑같은 문안으로 막 다 받은 거예요. 안 받은 척 안 하셔도 됩니다. 봤다고 다 웃어도 됩니다. 제가 더 쌍놈이에요. 근데 그 망을 가동하면서 지금 반격을 주려고 했죠. 그래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사람이라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가야 비로소 나갈 겁니다. 그거는 사실상일 수도 있고 탄핵 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빠른 기간에 좀 사퇴가 가능하겠죠. 그래야 좀 덜 훔치죠. 미국이 일본에 갖다 바치고 이런 짓 좀 가능하겠죠. 글씨 좀 크게 쓰지. 나도 노안이 와가지고. 사실상 친박계에서 버티기로 나왔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이거는 뭐 똑같은 거로서 됐냐. 젊은 세대가 알아야 될 통일의 당위성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통일을 위한 방법, 이건 사실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에는 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분단을 고착화하고 이 분단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인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 통일을 가로막는 분단에서 이익을 얻는 자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즉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정치 권력을 민주화하는 것.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제대로 된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하는 것. 이게 첫 출발점입니다. 맞죠? 네, 우리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죠. 친일 청산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저보고 친일 청산 제가 얘기를 하니까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그 친일 얘기한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러면 무덤에서 파가지고 부관 참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자식을 대신 처벌할 수도 없고 그거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리 있죠. 왜냐하면 실기했으니까 이미 이 기회를 놓쳐버렸죠. 한 70년 지나면서 놓쳐버렸는데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독일에서는 나치 부역자들, 프랑스에서는 나치 부역자들을 지금도 전 세계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기사를 봤는데 90몇 세 된 노인을 외국에서 체포했더라고요. 체포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징역 4년인가를 별거 아니었나 봐요. 아마 뭐 경비병 수준이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징역 4년을 90대 노인을 징역 4년을 때려서 감옥을 심었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세월이 많으죠. 이것도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가능은 하겠죠. 저는 사실 노덕술 같은 친구 살아있으면 좀 진짜 감옥에 집어넣고 싶어요. 우리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그 아주 유명한 공개 행사였는데 대한민국 경찰 간부로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김원봉 뺨때기를 때렸다고 해요. 제가 이거 역사하는 사람들 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고 나니까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노덕수리한테 잡혔대. 그냥 노덕수리한테 3일 동안 잡혔었다니. 그러니까 노덕수리한테
온갖 모욕을 당하니까. 네가 나를 잡아.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잡을 수 없어. 그리고 깜짝이 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으로 가버렸습니다. 북한에서도 사실 숙청당했죠. 뭐 정치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잔혹함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한 번도 처벌받지도 않고 지금도 배는 들고 뻔뻔하게 친일 안 할 수 있었던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끔 저한테도 가끔 너 친일 청사 어쩌고 하는데 니네 아버지 창시되면 했어 안 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우리가 거기서 이익을 받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을 친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체제에서 이익 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 스스로 나서서 박정희 같은 사람, 노력수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을 청산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세력으로는 이 사회에 부당한 기득권 세력으로 얼굴을 바꿔서 지금 존재하죠. 그 부당한 기득권 세력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죽이자는 게 아니라 그 기득권을 뺏으면 되는 거죠. 합리적이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공정하게 경쟁하자.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던데, 아니,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까지 말했고, 그 부하들이, 자, 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겁니다. 라고 다 자백했는데, 그 수사를 하면 피의자지, 참고인이래요. 참고인이라고 그러니까 참고인은 원래 안 나가도 되거든요. 참고인은 강제로 수사를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참고인은 응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피의자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체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검찰이 말로는 막 강경하게 수사한다 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없어. 참고인. 국민은 참고인과 피의자를 잘 모르죠. 근데 신문 보는 사람은 알겠지. 저 같은 변호사 아니면 잘 모르는 소리예요. 참고인과 피의자는 어제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닌 거죠. 안 나와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검찰의 실상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자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좋겠다. 다만 누가 뽑을 거야 문제예요. 누가 뽑느냐. 그래서 일부의 반론이 그런 거죠. 아니 일반 국민들이 검찰총장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투표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개가 뽑아도 아무나 임명하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개가 뽑아도 개 눈치를 볼 거거든요. 근데 인사권자가 그걸 임명을 해놓으면요, 그 인사권자 그 사람의 눈치만 봅니다. 어때요? 개가 뽑는 게 낫겠죠? 그래, 개도 아닌 사람들이 뽑으면 그 뽑힌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재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터리로 하고 막 봐주고 피의자를 참고인이라 그래버리고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는 막 룸사람 가서 얻어먹고 스폰서 뭐 챙기고 이러면 안 뽑으면 되나 그죠? 소문나면 못 뽑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사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좀 하면 좋겠고, 일단 필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반부패, 부패 해결이고, 이거 하려면 검찰 개혁이 필수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벌써 참 검찰이 중요한 하루죠. 원래 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잘했냐 잘못했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합의한 것들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로 해서 잘 안 지키니까 어떤 합의들을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합니다. 뭐 감옥을 보내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뺏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걸 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돈하고 바꿔먹는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이지, 끝장. 아니, 예를 들면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이 조직을 통해 잡으면 됩니다. 소위 사법체계를 통해서 잡으면 그나마 괜찮아지는데
이 잡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다들 검찰 개혁 얘기하죠. 그래서 맨날 특검하고. 그래서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문제예요.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면 뭐합니까? 그 제도를 갖다가 안 시키면 그만이지.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최순실을 뽑은 죄입니다. 이건 제대로 기억해 주세요. 최순실 뽑은 죄예요. 법적 그야말로 양식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을 뽑아놨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 이익과 맞바꿔먹은 거죠. 민간기업이 인사까지 개입했다 보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사실 미국과 같은 제도들이 도움이 되죠. 저도 지금 검토 중인데 어떤 제안을 할까. 문제는 인사권자에 따라 검찰이 휘청휘청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장을 좀 직선제를 하면 좋지 않겠냐. 검찰 책임자를. 그런 생각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고, 저도 괜찮은 방법이다. 권력자가 임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고 인사, 이 권력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위, 승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에 공무원 하는 분 계시죠? 공무원 똑같아요. 구급공무원이나 검찰총장이나 다 승진이 제1의 꿈입니다.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권한 큰 자리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전부 권력이 인사권자한테 물려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 예를 들면 검사장이 이래봐야 진짜 지휘하는 검사장하고 저기 교육기관에 가 있는 검사장하고는 이게 같은 검사장이긴 한데 전혀 딴 검사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육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 뜻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누가 문제냐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자질과 품성과 역량의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 잘못 뽑아놓고 검찰이 잘하기를 바라면요, 이거 도둑놈이고요. 갑자기 심각해졌습니까? 이 인사권자를 잘못 뽑아놓고 인사권자를 잘못 선정해놓고 그 부하들 보고 잘하라고 그러면요, 그거 하나만 하는 소리입니다. 누가 뽑느냐. 그래서 일부의 반론이 그런 거죠. 아니, 일반 국민들이 검찰총장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투표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개가 뽑아도 아무나 임명하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개가 뽑아도 개의 눈치를 볼 거거든요. 근데 인사권자가 그걸 임명을 해놓으면요, 그 인사권자 그 사람의 눈치만 봅니다. 어때요? 개가 뽑는 게 낫겠죠? 그래, 개도 아닌 사람들이 뽑으면 그 뽑힌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재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터리로 하고 막 봐주고 피의자를 참고인이라 그래버리고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는 막 룸사람 가서 얻어먹고 스폰서 챙기고 이러면 안 뽑으면 되나 그죠? 소문나면 못 뽑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사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좀 하면 좋겠고, 일단 필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대한민국의 부조리 불법적인 기득권 세력들 이걸 쳐내려면 이 검찰, 경찰, 구세청 같은 권력기관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미리 다 독립시켜놓으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현재 시대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잘 뽑으면 됩니다. 그죠? 검찰 개혁은 잘 뽑는 데서부터 시작합시다. 임명권자를 잘 뽑는 데서. 그죠? 네. 이재명을 뽑겠습니다. 진짜 이분들을 오해한다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반부패, 부패 해결이고, 이거 하려면 검찰 개혁이 필수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벌써 참 검찰이 중요한 타도죠. 원래 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잘했냐 잘못했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합의한 것들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로 해서 잘 안 지키니까 어떤 합의들을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합니다. 뭐 감옥을 보내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뺏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걸 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돈하고 바꿔먹는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이지, 끝장. 아니, 예를 들면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이 조직을 통해 잡은 문제입니다. 소위 사법체계를 통해서 잡으면 그나마 괜찮아지는데 이 잡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다들 검찰 개혁 얘기하죠. 그래서 맨날 특검하고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던데 아니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까지 말했고 그 부하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겁니다 라고 다 자백했는데 그 수사를 하면 피의자지 참고인이래요. 참고인이라고 그러니까 참고인은 원래 안 나가도 되거든요. 참고인은 강제로 수사를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참고인은 응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피의자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체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검찰이 말로는 막 강경하게 수사한다 막 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없어. 참고인. 국민은 참고인과 피의자를 잘 모르죠. 근데 신문 보는 사람은 알겠지. 저 같은 변호사 아니면 잘 모르는 소리예요. 참고인과 피의자 어제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닌 거죠. 안 나와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검찰의 실상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임명, 이 권력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위, 승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 공무원 하는 분 계시죠? 공무원 똑같아요. 구급공무원이나 검찰총장이나 다 승진이 제1의 꿈입니다.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권한 큰 자리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전부 권력이 인사권자한테 물려요. 인사권을 놓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 예를 들면 검사장이 해봐야 진짜 지휘하는 검사장하고 저기 교육기관에 가 있는 검사장하고는 이게 같은 검사장이긴 한데 전혀 딴 검사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육이나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 뜻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누가 문제냐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자질과 품성과 역량의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 잘못 뽑아놓고 검찰이 잘하기를 바라면요, 이거 도둑놈이고요.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이 인사권자를 잘못 뽑아놓고 인사권자를 잘못 선정해놓고 그 부하들 보고 잘하라 그러면요, 그거 하나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문제예요.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면 뭐합니까? 그 제도를 갖다가 안 시키면 그만이지.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최순실을 뽑은 죄입니다. 이건 제대로 기억해 주세요. 최순실 뽑은 죄예요. 법적 그야말로 양식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 뽑아놨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 이익과 바꿔먹은 거죠. 민간기업이 이사까지 개입했다 보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사실 미국과 같은 제도들이 도움이 되죠. 저도 지금 검토 중인데 어떤 제안을 할까. 문제는 인사권자에 따라 검찰이 휘청휘청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장을 좀 직선제를 하면 좋지 않겠냐. 검찰 책임자를. 그런 생각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고, 저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권력자가 임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고 인사 책임자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좋겠다. 다만 누가 뽑을 거야가 문제예요. 저러려고 지금 병원에서 탈출하실 거라 지금. 네. 박근혜 씨의 자발적 가해는 이분은 이제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하고 있군요. 박근혜 씨라고 붙여줬네. 박근혜 씨의 자발적 가해는 현재는 불가능한 것 같다. 탄핵가 너무 시간 걸린다. 즉시 퇴진을 원하는 국민에서 기다리기 지칠 것 같다. 대법원 판결이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이 3년 넘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쓰신 분 누구세요? 저기 계시구나.
이게 탄핵이냐 퇴진이냐, 저는 하야란 말도 정말 마음에 안 들고요. 저는 하야 말고 퇴진하자, 뭐 그런 쪽이에요. 하야는 임금이 뭐 그만두고 이때 하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월급 주고 뽑아서 부려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치는 건데 무슨 하야요? 하야직이나 그죠? 자진사퇴, 퇴진, 퇴출 이런 걸로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일부에서 제가 탄핵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탄핵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될 수도 있다. 나중에 가다 안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반대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야를 하자. 하야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야 투쟁을 계속하면 하야합니까? 그러면 하야 투쟁하다가 한참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탄핵 시작합니까? 그 왜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